LS ASMR 너라는 계절 김지훈 이야기 산문집 세 번째 이야기 제9화 그건 얼마나 예쁨일까. 걷는 걸 좋아한다는 너는 참 빨리도 걸었다. 너희 발에 맞춰 걸으며 걸음이 참 빠르시네요 라고 말했다. 너는 나를 힐끗 보더니 천천히 걸을까요? 라고 물었고 나는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다. 너희 걸음이 빨라서 싫다거나 좋다거나 그런 게 있어서 너에게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니었다. 그저 처음 만나 너와 나란히 걷고 있다는 게, 너의 걸음걸이를 알았다는 게 좋았다. 너를 하나둘 알아가고 있다는 게 좋았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게 좋았다. 우리는 홍대 정문 근처의 카페에 도착했다. 그곳은 내가 원고 작업을 할 때 자주 들리는 카페인데 집에서 가까운데 다가가 분위기도 괜찮고 무엇보다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열고 있어서 자주 들리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을 시켰다. 그리고 배가 고프냐고 너에게 물었고 조금 고프다고 하는 너를 위해 샌드위치를 함께 주문했다. 너를 위해 시킨 샌드위치의 3분의 2는 내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마감 중인 원고 작업을 시작했고 너는 여행 계획을 세웠다. 너는 네가 정말 좋아하던 드라마에 나온 이곳이 어릴 때부터 정말 가보고 싶었다며 사진을 보여주었다. 참 예쁜 곳이었다. 나도 너와 함께 가고 싶을 만큼 예쁜 곳에서 예쁜 너와 함께 있다면 얼마나 예쁨일까. 너는 날짜를 확인하고 비행기 표를 끊는데 뭐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무엇이 잘 안 된다며 슬퍼하는 표정이 너무 예뻐서 심장이 또 한 번 쿵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그건 또 얼마나 기쁨일까? 나는 너에게 손짓을 했고 너에게서 내가 하고 있었던 것을 건네받았다. 티켓의 일련 번호 같은 것을 확인하는 거였는데 참 많은 일련 번호가 있었다. 나는 소원했다. 제발 찾아져라 제발. 원고의 오탈자를 교정하고 수많은 글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잘못된 글자를 찾는 데 익숙해져 있던 나의 눈은 수많은 영어와 숫자들 사이에서 너희 것을 찾는 일을 쉽게 해내었다. 둘이 마주한 순간이 처음이라 어색했던 너는 처음으로 방긋 웃으며 행복해했다. 뿌듯했다. 너는 뿌듯해하는 나를 보며 귀여웠는지 한 번 더 웃었다.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눈빛에서 사랑을 읽었다. 아마 너도 나의 눈빛에서 사랑을 읽었겠지? 아메리카노를 다 마시고 진토닉 2잔을 시켰다. 이번에는 네가 계산을 했다. 나는 내가 적은 원고 중에 네가 읽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너에게 보여주었다. 너는 집중해서 열심히 읽어주었다. 아직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감정인지 잘 몰랐다. 나는 네가 좋았지만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막연했다. 너 또한 그랬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막 처음 만났고 만난 지 두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으니까 연락을 할 때는 좋았는데 만나서 별로였던 경험도 많았던 터라 섣불리 무언가를 확신할 수는 없었다. 물론 나에게 넌 반전 없는 설레임이었지만 너에게는 어떨지 모르는 것이니. 카페에 머물다 저녁 시간이 되어 치킨을 먹으러 갔다. 여전히 너의 걸음은 빨랐고 나는 그게 참 재밌었다. 조금은 편해졌는지 너의 걸음걸이를 따라 놀리기도 했다. 그리고 치킨집에서 도착해 치킨을 주문했다.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그리고 콜라. 나는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들렀다. 큰 게 아니라 작은 거인 척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했다. 이 부분 참 디테일하네요.
그리고 태연하게 다시 자리에 앉았다. 티가 났을라나? 그건 너만 알겠지? 치킨을 먹고 있는데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늘 동생이랑 동생 여자친구도 오고 나랑 내 여자친구도 오는데 그리고 민수 형도 오는데 훈아 너도 올래? 내가 그 자리에 끼어서 뭐 하겠냐마는 지금은 나도 미래의 여자친구가 되어줬으면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 고민은 되었다. 하지만 그런 자리를 네가 좋아할까? 나는 너에게 조심스레 물었고 너는 좋다고 말했다. 정말로 괜찮은지 몇 번을 되물었는데 너는 진짜 정말 완전 괜찮다고 말했고 나는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나도 가는데 혼자는 아니라고 둘이라고. 누구냐고 묻기에 내가 오늘부터 정말 사귀고 싶은 사람이니 티나지 않게 밀어달라고 말했다. 그렇게 친구들을 만났다. 너는 내일 비행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여서 술은 적당히 마시기로 했다. 너에게 안주를 챙겨주고 국이 멀리 있을 때는 그릇을 따로 받아 너를 위해 따로 국을 떠주었다. 건배를 할 때마다 이번엔 쉬어라는 말을 해주었다. 그리고 비어가는 너의 물잔에 물을 항상 채워주었다. 불편할 수도 있는 이 자리에 흔쾌히 함께 있어준 너에게 미안하고 고마웠다. 친구가 나를 밀어준다고 나를 착한 남자라고 얼마나 설명을 하던지 이놈아 티내지 않게 밀어달라고 했지 그렇게 티를 내면 어떡하냐. 괜히 네가 더 불편해할까봐 나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친구가 생각하고 말하는 느낌의 착한 남자가 되고 싶은 마음 또한 전혀 없었다. 너와 내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너에게 다정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아닌 건 아니다 표현하며 우리의 관계를 반듯하게 오래도록 좋은 인연으로 지켜내고 싶으니까. 내가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선을 지켜야만 좋은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내가 마냥 잘해주고 네가 선을 넘었을 때 웃으며 받아준다면 그건 나와 함께하는 너를 좋지 않은 사람으로 물들이는 거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공감 가지 않으세요? 한 번, 두 번 계산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사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너에게 늘 그랬듯이 내가 계산을 하는 것이 착하고 다정한 것일까? 아니면 너에게 말을 하고 네가 계산을 하게 하는 것이 다정한 것일까? 처음에는 반듯했던 너를 나의 우유부담함으로 그렇지 않은 네가 되도록 유혹한 내가 너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무튼 친구에게는 더 이상 인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며 내 생각을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전달했다. 무언가 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어쩌면 내일 비행을 떠나게 될지도 모르는 네가 내가 보기에는 사람이 많은 자리보다는 둘이 있는 걸 좋아해 보이는 네가 그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정하고 좋은 너인데 고작 나는 너와 잘해보기 위해 친구에게 밀어달라는 부탁이나 하며 너의 이 자리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다. 친구와 잠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친구의 동생은 너에게 비행기를 탈 때 이럴 때 마일리지가 쌓여요? 하는 등의 질문을 하고 있었고 너는 성실히 답해주고 있었다.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참 고맙고 예뻤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길들이고 길들여지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반듯한 기준을 가지고 서운한 일이 생겼을 때에는 그걸 다정하고 차분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하고 그렇게 관계 안에 내 마음을 그리고 변하지 말아야 할 너의 마음을 지켜줘야 하는 것. 여러분 이 구절이 저한테는 참 많이 와닿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길들이고 길들여지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반듯한 기준을 가지고 서운한 일이 생겼을 때에는 그걸 다정하고 차분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하고, 다정하게 표현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관계 안에 내 마음을, 그리고 변하지 말아야 할 너의 마음을 지켜줘야 하는 것. 사람들은 그걸 표현하지 못해 끙끙 앓다가 점점 쉽게 선을 넘는 너를 나쁜 사람이라며 미워한다. 내가 용기가 부족해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고, 그렇게 된 뒤의 책임을 너에게 미룬 탓이다. 사실은 이 관계가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온 것은 나인데. 그러니 소중하다면 나는 이런 것에 서운한 사람이다. 이런 것에는 상처를 받는 사람이고, 적어도 나와의 관계에서는 네가 이런 것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표현하는 것에 주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소중하다면. 소중하다면은 네가 이런 것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소중한 사람이 그냥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지 않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잡아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다면 행복한 거겠죠? 책 읽는 중간중간 제 생각을 말해서 좀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이놈의 친구라는 존재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법이 없는데, 그럼에도 늘 마음을 나누고 의지하게 되니 세상 이렇게 사심이 없는 순수한 관계가 또 있을까? 연인끼리 몇 년을 보지 못하면 남이 된 것이지만, 일터에서는 잘하지 못하면 잘리게 되는 것이지만,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몇 년을 보지 못해도 늘 피해만 주고 도움 주는 거 하나 없어도 친구는 여전히 친구로 남는 것이니, 이 가장 흔하고 편안한 관계는 알고 보면 가장 비정상적이고 계산적이지 못한 관계. 그래서 세상에 지친 순간이면 늘 친구라는 품 안으로 도망가게 되나 보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누군가에게 의해 펼쳐지고 넘겨지지 않는다면 그 의미와 가치를 전달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는 일도 같은 거 아닐까? 나를 알리려는 노력 없이, 누군가에게 읽혀지려는 노력 없이 그저 말하지 않아도 읽혀지길 바라고 알아주길 바라는 건 나만의 이기심이 아닐까? 나는 내 안의 내용까지는 아니어도 나라는 사람의 표지와 제목만큼은 먼저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나라는 책이 누군가에 의해 펼쳐졌을 때 오래도록 곁에 머물고 싶은 반듯하고 예쁜 마음이어야지. 따뜻함이어야지. 나는 너에게 어떤 책일까? 너와 함께한 오늘은 어떤 문장일까? 너의 마음에 적힌 나의 글씨는 어떻게 생겼을까? 부디 오래도록 곁에 두고 읽고 싶은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다. 꽃처럼 예쁜 의미를 가진 문장이었으면 좋겠다. 서툴러서 삐뚤삐뚤 하더라도 진심이 담긴 한 글자 한 글자이기를. 10화 처음이었다. 술자리가 길어졌다. 그러던 중에 너의 내일 비행은 대기 상태여서 가지 않는 상태로 바뀌었다. 다행이다. 그리고 기뻤다. 이 자리로 오고 있다던 친구의 여동생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친구의 동생은 그곳에 갔다. 그리고 함께 있던 민수 형도 내일 출근을 해야 한다며 집으로 갔다. 친구와 나, 친구의 여자친구와 나의 여자친구 였으면 좋겠을 너. 이렇게 넷이 남아 노래방으로 갔다. 나는 노래를 아주 못 부르지만 그래도 노래방에서 가장 마이크를 놓지 않는다. 잘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용기라도 보여주고자 노력한다. 여기 용기 점수 10점이요. 그렇게 못 부르는 노래를 한 곡 부르고
너의 주종목이라는 토닉워터와 소주를 함께 섞어 마셨다. 솔직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만들어준 거라 마냥 귀엽고 맛있게 느껴졌다. 제가 진짜 잘 타거든요. 하던 네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의 너를 떠올리니 너라는 예쁨과 사랑스러움이 내 심장 안에서 거대한 해일이 되어 몰려오는 것만 같다. 어느새 너는 친구의 여자친구와 제법 가까워져 있었다. 내성적인 것 같은데 친화력이 좋구나 생각했다. 기특하고 예뻤다. 그러다 네가 화장실을 간 사이 친구의 여자친구는 나에게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좋아해요. 자꾸만 손이 잡고 싶고 귀여울 땐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을 만큼 좋아해요. 그런데 너는 친구의 여자친구에게 너는 내가 좋은데 내 마음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네가 좋아서 너를 자꾸만 바라보게 되고 너의 작은 예쁜 손을 잡고 싶고 너의 볼에 입술에 뽀뽀를 하고 싶은데 우리 사이가 아무런 사이도 아니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 허락과 자격을 구하기 위해 나는 너와 사귀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너를 좋아하는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좋아할 너라는 사람에게 확신이 없을 때에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애써 그 마음을 참아내야 하는 것. 때로 너를 좋아하는 것과 좋은 너를 만나는 것은 다른 일이 되기도 하기에 너와 결국 사귀게 되었을 때에 내 감정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네가 좋은 너인지 먼저 알아가고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기에 그래서 너를 좋아하는 것과 좋아함을 책임지는 일은 이렇게나 달라서 어려운 일. 네가 내게 예쁨이고 사랑일 때는 더더욱. 처음이었다. 누군가가 이렇게 빨리 내 마음에 거대한 감정으로 맺히게 된 것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는 게 나에겐 늘 어려운 일이었고 마음을 여는 일에는 언제나 더디고 서투른 나였는데 나는 벌써부터 너를 좋아하고 있었고 언제부턴가 너 또한 나를 좋아하길 욕망하고 있었고 그런 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을 스쳐 지나갔고 다가오는 많은 이들을 밀어냈었다. 나의 사소함을 나누고 싶었던 적이 없었다. 같이 있는 시간이 같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머무르는 동안 권태를 느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마음이 닿는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다. 누군가에게 나의 아픔에 대해 털어놓은 적이 있었고 그 누군가는 내 아픔에 대해 성의가 없었다. 내가 긴 시간 동안 아파왔던 일을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하며 결론을 내리는 태도는 차가웠고 나는 그 앞에서 외로워해야만 했다. 그런 말을 하는 누군가의 감정에는 진심보다 가식이 묻어났고 나의 아픔이 이 사람에게는 나이만큼 똑똑해 라고 자신을 피력할 기회일 뿐이라는 사실에 또한 예민해져야만 했다. 마음을 열고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 언제나 문을 닫은 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살피고 또 살피는 겁쟁이였고 마음이 닿는 대화를 하는 것에 오르가즘을 느끼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권태로움의 그 자리를 버티지 못할 만큼 말랑말랑한 존재였으며 누군가의 편견이나 판단 앞에 내가 정이 되는 것, 버틸 수 없는 만큼의 갑갑함을 느끼는 자유인이었으니까. 너의 마음을 알게 된 나는 화장실에 갔다. 너에게 잠시 바람을 쐬러 가자고 말했다. 나는
너는 나를 멀뚱히 바라보았고 나는 친구들에게 술 기운에 답답해서 잠시 걷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같이 가줄래? 너에게 한 번 더 물었고 너는 고개를 끄덕였다. 밖으로 나와 걸었다. 나는 너의 손을 잡았고 너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런 너에게 나는 처음 봤는데 손잡는 거 되게 빠른 거 아는데 왜인지 네 손은 잡아도 될 것 같아서 라고 말했고 너는 쑥스러운 듯 아주 작게 웃었다. 당장이라도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아직 너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다. 바로 내가 보았던 사진에 대한 이야기. 아무리 네가 좋아도 너에게 끌려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듣기 전까지 관계를 진전시킬 마음은 없었다. 네가 좋은 만큼 확실하게 시작하고 싶었다. 따뜻한 너의 참 작고도 예쁜 손을 내 손에 포갠 채 가을 바람을 맞으며 우리는 걸었다. 걷고 또 걸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말을 꺼내었다. 그때 내가 잠시 연락을 안 했잖아. 그거 왜 그랬는지 알아? 너는 궁금했겠지만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실 내가 페이스북에 너의 이름을 검색하다가 네가 어떤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을 보았고 그게 너의 남자친구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지금 나는 너의 손을 잡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 나는 알아야만 하고 너는 솔직하게 말해 주어야 한다고. 꽃. 너라는 꽃은 참 예뻐서 멀리서 바라만 보기보다 꺾어다 내 품에 안은 채 닳도록 바라보고 사랑해주고 싶다. 너라는 꽃은 내내 예뻐해 줄 테니 너는 그저 피어만 나라.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듯 예쁨이란 소중함이란 누군가 내게 주는 딱 그만큼의 가치가 아닐까? 처음부터 예뻐서 예쁜 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예뻐하기에 예쁜 꽃이 되는 것처럼 나라는 사람의 가치도 누군가에 의해 예쁘고 소중히 새겨지는 그런 가치이기를. 어떤 너를 만났는데 너는 내가 관심도 없는 너의 비싼 차와 비싼 집에 대해 자연스레 말을 꺼내어 늘어놓기 시작했고 그런 것에 가치를 둔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와 하며 너를 더 멋지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글쎄 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예민해져서 너와 같이 머물러 있기가 싫더라고. 더 이상 너를 알아가고 싶지가 않더라고. 나는 네가 가진 것보다 네가 어떤 꿈을 가진 사람인지가 궁금하고 네가 어떤 꿈을 가진 사람인지보다 네가 어떤 태도로 삶을 마주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 네가 가진 것으로 너를 정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는 그것보다 더 고귀하고 위대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아, 이 책 참 좋은 말 많네요. 다들 책들이 너무 좋아서 좋은 책들 많은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네요. 나는 네가 가진 것보다 네가 어떤 꿈을 가진 사람인지가 궁금하고 네가 어떤 꿈을 가진 사람인지보다 네가 어떤 태도로 삶을 마주하고 있는지가 궁금해. 네가 가진 것으로 너를 정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는 그것보다 더 고귀하고 위대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가치가 다를 때 가치는 힘든 거니까. 꽃처럼 예쁜 너를 만나기 위해 꽃처럼 예쁜 향기를 지닌 사람이어야겠다. 11화 잡았던 손을 놓지 않았다. 너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숨기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그저 내가 아는 게 싫어서 말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과는 헤어졌는데
아직 사진 정리를 하지 않은 거라고. 그 이유 때문이었구나. 어쩐지 조금 차갑게 군다고 했더니 정말 몰랐다. 조금 민망하네. 그리고 미안해. 너의 말을 듣고 나는 답답했다. 나는 원래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만나지 않는다고. 이별의 아픔이라는 것이 할 때는 실감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 갑자기 나를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고, 아파하는 너를 보듬으며 이별을 잘 디딜 수 있게 함께 해줄 수 있겠지만, 나 또한 그런 너를 보고 아파해야만 하는 거라고. 사랑한 만큼 아픔은 무조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라고. 지금 네가 아프지 않으면 나를 만나는 동안 그 아픔이 찾아오게 될 거라고. 세상에 아프지 않는 이별은 없는 거라고. 사랑이었다면 그 사랑을 내게서 떼어내는 일이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무엇보다 나는 이별의 아픔은 피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믿고, 아파 죽을 것만 같아도 사랑에 대한 책임이 있듯 이별에 대한 책임 또한 있는 것이기에 그걸 감안해내는 것이 내게 주어진 몫이고, 그렇게 이별을 지내며 다시 온전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사랑은 성장하는 거라고. 그걸 느끼지 못한 채 늘 도망만 쳤던 사람의 사랑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랑이라고. 그래서 네가 아프다면 너는 홀로 그 아픔을 감당해내야만 하는 거라고.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 아픔으로부터 도망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러더니, 아픔으로부터 도망쳐서도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 너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나는 너에게 주어진 이별의 완성과 그에 따른 책임과 몫을 너에게 빼앗을 생각이 없다고. 이별은 고스란히 이별을 한 자의 몫이고, 그것을 홀로 감당해야만 그때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끝을 오롯이 완성해낼 수 있는 거니까. 그때야 비로소 너의 사랑과 이별이 끝내 찬란할 테니까. 너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 그러다 입을 열었다.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신은 사랑을 끝냈고 미련도 없다고. 그리고 내가 좋다고. 그러니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지금 이렇게 손을 잡고 있고 지금 이렇게 서로 좋아하고 있는데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마주 잡은 두 손이 더욱 따뜻해졌다. 그리고 그날 너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다. 나는 신경 쓰지 않을 테니,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 사진도 그 사람도 알아서 정리를 하라고 말했다. 나는 네가 좋으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지만 너에게 정리를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건 너의 일이고 네가 알아서 해야 할 너의 몫이다. 너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테지만 분명 신경은 쓰고 있을 것이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잡았던 손을 다시 놓지 않았다. 이별했는데 당연히 아프지. 늘 나를 바라보던 너의 눈빛과 내 손을 잡았던 네 손의 온기와 사랑한다 말해주었던 속삭임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당연히 아프지. 늘 곁에 있어서 몰랐지만 그럼에도 너는 사랑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시간인데 당연히 아프지. 벅찬 사랑을 받다가 나를 사랑해주던 그 모든 눈빛과 온기와 속삭임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는데 허전할 수밖에. 적응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될 수밖에. 그럼에도 이별했다면 그 모든 것을 각오한 이별인 것. 이별의 이유가 무엇이든 평생을 함께할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에 이별을 선택한 것. 그러니 아픔 앞에서 도망쳐선 안 되는 것. 사랑에 대한 책임과 이별에 대한 책임은 같아야 하기에 정해진 크기,
이별에는 정해진 아픔의 크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은 꼭 아파야만 하는 거죠. 그 아픔이 싫어 외면한 채 다른 사람과의 사랑을 시작할 수도 있고, 아픔을 잊기 위해 흥청망청 놀 수도 있겠지만, 정해진 아픔의 크기만큼 아파하기 전에는 그 아픔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괜찮다고 믿어왔는데 예기치 않은 순간에 문득 아픔이 찾아와요. 그때 만약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라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얼마나 큰 아픔일까요? 이미 나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나는 이전의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그때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원망을 하는 사랑이라 하더라도 그걸 지켜보는 사람에겐 얼마나 큰 아픔일까요? 그래서 오롯이 아파야만 하는 거예요. 쪼개어졌던, 나누어졌던, 물들었던 나의 조각과 나의 색과 향을 되찾아 다시 온전한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별을 완성하지 않는 채 도망간다면 그건 아픔을 미루는 게 될 뿐이고, 아파야만 하는 시간을 연장시키는 일이 될 뿐이니까. 그러니 오롯이 마주해요. 죽고 싶을 만큼 아프겠지만 끝내는 찬란할 거예요. 더 깊고 짙은 향기가 나는 내가 되어 다음 사랑은 분명 더 예쁜 꽃을 피울 거예요. 관계가 오롯이 정리되는 순간은 그 관계 안에 있던 모두가 서로를 떠나보내고 난 뒤라고 믿는다. 한쪽이 정리를 했다고 해서 그 관계가 정리된 것이 아닌 이유는 남이라고 하기에 아직 한쪽은 너에게 닿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인데, 사람에 따라 이별의 방식이 다르겠지만 마음이 약하고 여린 사람에게 그래도 사랑이었던 사람을 차갑게 밀어내기란 참 쉽지가 않으며, 그래서 얼마간의 시간 동안 그 관계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 아직 혼자인 사람에게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은 자유지만, 이미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면 새로운 관계에 대한 예의로서 이전의 관계를 오롯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 지금 곁에 있는 새로운 사람과 사랑에 얼마나 큰 아픔과 서운함이며 상처가 될지를 단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한 적이 있다면 오늘도 네가 씩씩하게 예뻤으면 해. 넌 언제나 예쁜 꽃이니 너 스스로 그걸 잊지만 않으면 돼. 꽃이 꽃인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 어떤 순간에도 네가 잊지만 않으면 넌 예쁜 향기가 나는 예쁜 사람이야. 너라는 꽃은 오늘따라 날씨가 좋은 것도 하늘이 참 예쁜 것도 달과 별이 황홀한 것도 아니었어.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너를 내 마음에 담아서 세계가 예쁨으로 물드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게 예뻐지는 거야. 네가 내 눈과 마음에 내 머릿속에 온통 가득 차 있어서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예뻐져. 네가 이 모든 예쁨의 유일한 이유야. 너라는 예쁨. 오늘 하루 예쁜 것만 보고 예쁜 것만 듣고 예쁜 일만 생기길 바라는 너를 보며 너와 하루 종일 함께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어. 너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고 네 목소리만 듣고 있으면 되고, 그렇게 오늘 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이 너와 함께 하면 그게 내게 가장 예쁜 하루이니까. 그러니 예쁜 하루 보내라는 말은 네가 나와 함께 있어줘야 한다는 말이니 책임지지 못할 거라면 함부로 말하지 마라. 예쁜 밤 보내라는 말은 너와 함께 밤을 보내며 밤새 너를 바라보고 아껴주고 예뻐해줘야 한다는 야한 말이니 더욱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럼에도 네가 나에게 꼭 그 말을 해야겠다면 나는 닳도록 너를 아껴주고 사랑할게. 나의 하루가 너라는 예쁨으로 물들어 이토록 예뻐질 수 있게 해준 너의 하루 또한
충분히 사랑스러울 수 있게. 단둘이 있고 싶어서 제12화. 그날 밤 우리는 잡았던 손을 다시 놓지 않았다. 다시 노래방으로 들어갔고 문 앞에서 나는 너의 입술에 내 입술을 포개었다. 촉하고 소리가 났다. 너는 얼굴이 빨개진 채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그런 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잠깐 손을 놓았고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다. 자리에 앉았다. 나는 겉옷을 벗어 너의 다리를 덮어주었다. 네가 추워 보여서가 아니라 너의 손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테이블 아래로 나의 겉옷 아래로 다시 손을 잡았다. 티내고 싶지 않았다. 우리 사귀기로 했어요. 그런 말을 굳이 친구들에게 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 둘이 사귀기로 한 것이고 잠시 나갔다 온 사이에 손을 잡기까지 우리가 함께한 이야기와 우리가 해왔던 연락과 서로에게 느껴온 감정을 아는 건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사람은 한 장면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바라보기보다 그 장면 하나만을 보고 판단하는 일이 잦아서 굳이 우리의 예쁜 장면을 다른 사람들이 마음껏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가 않았다. 타인을 판단하는 것은 편견일 때가 많다. 사람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만을 세상으로부터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잣대로만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 마음에 있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느낄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판단은 오해다. 순간의 단편을 보고 그 사람의 길고 긴 장편을 정의 내리는 것. 감히 오만이고 결국 오해다. 판단은 우리의 몫이 절대 아니니 신께 맡기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가장 편견 없는 맑은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느끼고 살아가면 되는 것. 타인을 심판하고자 하는 안대를 벗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게 진짜 살아 숨쉬는 세계이니. 하지만 어쩌면 결국 친구들에게도 티가 났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그들의 자유이고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쓰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너에게는 아쉬운 시간이었나 보다. 친구들은 조금 더 함께 머물고 싶어 했지만 너는 이제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피곤했을 텐데 여기까지 함께 머물러준 네가 참 고마웠다. 돈이 제법 나왔는데 네가 계산을 했다. 고맙고 멋있다라는 생각보다는 미웠다. 왜 네가 계산을 해? 손을 잡기 전이었으면 너를 이런 자리에 계산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더 멋지고 예쁘게 보았겠지만 손을 잡은 뒤에는 네가 무리하는 것 같아 속상했다. 그렇게 우리는 인연이 되었다. 계산을 한 뒤 친구들과 헤어졌다. 나는 너를 바래다 주기 위해 너의 곁에 남았다. 새벽 바람은 조금은 차갑게 우리를 끌어안았고 따뜻했던 너의 손은 언제부턴가 식어 있었다. 나는 투박한 나의 두 손으로 작고 이쁜 너의 손을 비비고 감쌌다. 나는 네가 추울까봐 걱정이 되었고 너는 그런 내가 고마운지 빤히 쳐다보았다. 친구들이 저만치 멀어지는 것을 보고 너는 나에게 말했다. 사실은 피곤해서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한 거 아니었어. 오빠랑 단둘이 더 있고 싶어서 그랬어. 편견. 나는 네가 타인의 시선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바라보고 싶은 세상, 네가 살아가고 싶은 세상을 접어둔 채 누군가의 시선에 갇혀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닌 타인들이 바라고 옳다고 믿는 삶을 살아가기에 너에게 주어진 순간은 한 번뿐이고 그건 너무 소중하니까. 세상에 많은 편견이 있다면 넌 네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돼. 그때 너의 얼굴에 피어있는 행복한 미소가 세상을 둘러싼 많은 편견을 깨트리게 될 테니까. 자, 저래서 저 사람은 행복했구나.
나는 왜 나만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걸까 하고 그러니 나는 네가 꿋꿋이 소중했으면 해. 어릴 때는 노래를 부르며 홀로 걷는 사람들이 부끄러웠는데 어른이 되어보니 멋있다고 생각이 들더라.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어렵고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아니까. 그런 그들을 이상하다고 판단하기에 나는 나의 감정에 과연 얼마나 충실해왔을까. 여전히 타인의 행동에 판단하며 내 마음의 그릇을 어느 틀에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에 쉽게 휩쓸리며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을 가두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떤 사람이 누가 보아도 잘못인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고 비난하지만 내가 굳이 그러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의 행동을 감히 비난할 자격이 내게 없다고 믿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선택을 당연한 듯하고 그것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이 받은 벌이라 믿으니까. 사람은 늘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행복한 것을 선택한다. 그게 행복이 되었던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불행이고 얼마나 지옥일까? 걷는 걸 좋아한다는 너는 사는 게 서툴러서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걸으며 걸음이 참 우리 모두 이 빠르시네요. 삶이 처음이잖아요. 말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너는 나를 말이에요. 힐끗보더니 실수를 천천히 하고 걸을까요? 뉘우칠 줄 아는가 라고 하는 물었고 거예요. 나는 웃으며 같은 실수를 했는데 부끄러워할 줄 아는 너의 것과 걸음이 빨라서 모르는 것은 실수하거나 그 차이가 좋다거나 너무나도 그런 게 거대해서 있어서 너에게 이야기를 삶을 꺼낸 건 살아가는 행복의 아니었다. 정도가 달라질 만큼이거든요. 그저 처음 만나 너와 실수를 나란히 하지 걷고 않을 순 있다는 게 없어요. 너의 하지만 걸음걸이를 뻔뻔해서는 안 돼요. 알았다는 게 그건 좋았다. 정말 용서받기가 힘들거든요. 너를 하나둘 알아가고 있다는 게 실수를 좋았고 하지 않을 순 앞으로도 없어요. 그럴 수 있다는 하지만 게 뻔뻔해서는 좋았다. 안 돼요. 그건 정말 우리는 홍대 정문 용서받기가 근처의 힘들거든요. 카페에 도착했다. 인정하고 그곳은 부끄러워할 내가 원고 줄만 작업을 할 때 알아도 자주 들리는 카페인데 세상은 나에게 집에서 관대해지는 가까운 데 거거든요. 다가가 분위기도 괜찮고 그 힘든 무엇보다 일을 늦은 해낼 수 시간까지 있게 문을 열고 해주세요. 있어서 자주 당신을 들리는 미워하기보다 곳이었다. 당신의 지난날 그곳에서 아이스 실수를 제가 아메리카노 두 잔을 받아들일 시켰다. 수 있게요. 그리고 배가 고프냐고 너에게 물었고 어떤 조금 이들은 고프다고 저에게 하는 여린 너를 사람이라고 위해 말해요. 샌드위치를 하지만 함께 저는 그렇게 주문했다. 생각하지 않아요. 너를 위해 시킨 억울하고 샌드위치의 분한 일 3분의 앞에서 2는 내 누군가를 벌 주는 뱃속으로 것이 들어갔다. 강한 거라고 생각하지 나는 않아요. 노트북을 켜고 마감 그보다 중인 원고 작업을 내려놓는 일이 더 시작했고 힘든 거니까요. 너는 여행 계획을 세웠다. 내가 생각하는 삶의 너는 가치는 네가 그런 정말 데 있지 좋아하던 않아요. 드라마에 나온 옳고 그름을 이곳이 어릴 따지고 때부터 좋지 정말 않은 가보고 일에 싶었다며 끝없이 사진을 골몰했다면 보여주었다. 참 내게 예쁜 남은 곳이었다. 내게 나도 너와 함께 남아있는 가고 살아갈 싶을 시간이 만큼 얼마 예쁜 정도를 곳에서 스스로 예쁜 너와 피폐하게 만드는 함께 일이니까요. 있다면 얼마나 예쁨일까. 그건 나를 저버리는 너는 일이라고 날짜를 생각해요. 확인하고 비행기 그보다 표를 중요한 끊는데 건 뭐가 앞으로 잘 안 살아갈 된다고 시간이 말했다. 있잖아요. 무엇이 잘 안 그것을 된다며 통해 슬퍼하는 배우고 표정이 더욱 너무 깊어지고 예뻐서 그 심장이 성장함으로 또한 세상을 멍했다. 더욱 짙게 내가 도와줄 마주하는 수 것. 있다면 그건 또 얼마나 아마도 기쁨일까. 그게 어떤 나는 원망이 너에게 나를 손짓을 찾아온 했고 이유라고 한다면 너에게서 내가 하고 나는 그 있었던 의미를 것을 찬란한 건네받았다. 완성해내고 티켓의 일련 번호 찬란히 같은 것을 완성해내고 확인하는 거였는데 더 이쁘게 참 많은 살아가면 일련 되는 번호가 거예요. 있었다. 그걸로 나는 됐어요. 소원했다. 제발 찾아줘라 용서. 제발. 똑같은 일이 원고의 찾아왔을 오탈자를 때 교정하고 사람마다 반응은 수많은 천차만별인데 글자들 사이에서 어떤 하나의 사람은 잘못된 나치의 글자를 강제 포로 찾는데 익숙해져 수용소에서도 있던 나의 나치의 눈은 간수들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으며 그 경험 안에 숨겨진 선물을 찾아 감사했다고 해요. 그는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을 수 없는 한 가지, 즉 인간의 마지막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자신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라고 말해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비록 용서할 수 없을 만큼의 원망스러운 지금이지만 누군가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도 분명 용서를 택했고 고로 인해 자유로워졌을 거예요.
용서는 한 번만 하면 되지만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 끊임없이 미워해야 하는 거니까요. 결국 그것이 나를 더 아프게 하는 거니까요. 분명 의미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도 괴로워서 잘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 서서히 알게 되는 의미 또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은 세계를 사람이 미워하며 나를 괴롭게 만들지 말아요. 누군가가 용서했다면 나 또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유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자유이니까요. 감사하기에 충분한 의미를 꼭 찾길 바래요. 끝내는 찬란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래요.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연애는 알겠어, 그런 점 때문에 속상했구나,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과 해야 하는 거예요.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과 지금이 완벽하지 않으니 자신이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예쁜 너는 어쩜 마음까지 이쁘니 그래서 너는 닳도록 사랑이고 소중함인가 봐. 여러분, 연애는 알겠어, 그런 점 때문에 속상했구나,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과 해야 하는 거래요.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과 지금이 완벽하진 않으니 자신이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연애해야 된다는데요. 그렇군요. 우리 그런 사람 만나기로 해요. 여러분, 잘 자요.